2022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33번 빈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이 33번 빈칸 문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능에서 만일 빈칸 문제가 나온다고 할 때 아마 이런 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. 그러니까 이 답을 우리가 추론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런 유형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고, 그리고 빈칸이 어디에 뚫렸니? 딱 첫 번째 문장에 뚫렸지. 그러면 사실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뚫리면 얘가 그냥 메인이야. 메인 아이디어. 그치? 그러면 이 메인을 우리가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아래쪽 부분을 통해서 이제 추론을 통해서 이제 그 빈칸을 알아내는 건데, 자, 그런데 이 단락 벌써 이제 연결사를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와 있니? For instance가 여기 딱 나와 있어. 그러면 이 단락은 분명히 이런 얘기일 거야. 주제 던졌고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어진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바로 주제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아마 그런 단락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. 자,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문제가 풀렸느냐? 빈칸 밑에 이 부분만 해석을 잘 해도 바로 답을 끌어낼 수가 있었어. 예전에 그랬다는 거야.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. 요즘은 절대 이것만 해가지고 끌어낼 수가 없어. 오히려 나중에 이 부분만 보고 선택지를 보고 답을 찾으면 이거는 100%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다. 알겠지? 자,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. 자,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르칩니다. 자, that 이하라고 가르친대. 이 사람이 that 이하라는 사실을 가르친대. 그러면 아래쪽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뭘 가르치는지 그걸 찾으면 되겠지. 자, 그래서 그는 주장합니다. 뭐라고 주장하냐? 사실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장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그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 아니겠니? 그래서 한번 볼까? In order for us to know thing. 우리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, 우리는 뭐 해야 된다? 인식해야 한다. 그 사물들의 범주를 인식해야 된다.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지. 어떤 사물? 그것이 속해 있는 그 사물들의 범주를. 그리고 must be able to differentiate it.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. 뭐와? 다른 것들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. 라고 주장한다는 거야. 자, 이게 무슨 말이니? 자, 좀 정리를 할게.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싶대. 그러면 바로 그것, 그 어떤 것이 속해 있는 그 범주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. 그래서 그것이 속한 범주를 알아서 그 인식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른 물건들과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사람이 주장한 바라는 거지. 자, 그러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가 됐지.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이거를 가지고 빈칸을 추론하는 거 위험한 일이다. 좀 더 아래쪽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.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. 바로 이 얘기를 풀어서 해줄 거야. 자, 그러면서 예를 들어 네가 한 특정한 동물을 볼 때 이제 위에서 언급했던 어떤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이제 동물이 나오네. 당신은 인지합니다. 그것이 고양이 종에 속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. 아, 그 범주를 이제 인지를 한 거야. 자, 그리고 당신은 이해합니다.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, 다른 동물들과 다른지를 이해합니다. 바로 그 위에서 했던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지. 그런데 범주는 are non-physical. 여기서 뭔가 새로운 정보가 나와. 범주가 non-physical.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. 범주라는 것은. 우리가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니? 범주를 인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범주는 물질적인 게 아니래. 그래서 너는 들을 수 없고, 아니 볼 수 없고, 들을 수 없고, 또는 어떤 범주를 만질 수 없습니다. 당연히 물질적인 게 아니니까. 자, 그래서 범주가 immaterial,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 한 거잖아. 범주가 물질적인 게 아니라고. 어떤 누구든지 comes to know thing. 어떤 것을 알게 되는 어떤 누구든지 비물질적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. 아, 어떻게 잘 따라왔니? 이게 무슨 말이야? 자, 하나하나 이해하면 된다.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 범주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. 그런데 범주는 비물질적인 것이래. 물질적인 게 아니래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라는 그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은 뭘 알고 있다는 거야? 바로 범주, 비물질적인 범주를 알고 있다는 거야.
그지? 자, 이까지 잘 따라왔을 거다.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더 주는 거야.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더 줄 때 너희가 이제 관심을, 레이더를 이렇게 반짝반짝 켜야 되는 거야. 자, 그러나 only immaterial substance, 오직 비물질적인 실체만이 can acquire, 그 지식, 비물질적인 것들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러네. 자, 그러면 일단 방금 but 이하 부분에서 이 부분은 나왔잖아. 비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. 이 지식이 뭐니? 바로 범주에 대한 지식인 거야. 이걸 놓치면 안 돼. 그러니까 범주를 안다라는 거는 뭐니? 어떤 것을 안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주를 알아야 되는데 그 범주는 비물질적이다. 자, 다른 말로 그 비물질적인 범주라는 지식을 누가 획득할 수 있다? 오직 비물질적인 실체만이 획득할 수 있다 이 얘기다. 자, 그럼 계속 갈게. 자,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획득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얻습니다. 어떤 것? can be heard. 뭐 들려지거나 또 무게재어지거나 그 다음에 보여질 수 없는,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어떤 것을 얻는다는 거지. 바로 그 얘기야. 아까 위에서 했던 그 얘기야. 그래서 acquiring knowledge, 바로 지식을 획득한다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. 이 얘기는 물질적인 행위가 아닙니다. 이 얘기지. 뭐와 같은? 바로 호흡을 또는 음식을 획득하는 것과 같은. 호흡과 음식을 획득하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행위라는 거지. 그런 물질적인 신체적인 행위인데 지식을 획득한다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. 계속 그 얘기잖아.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비물질적인 것이다 이 얘기야. 그래서 일단 그 공기와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그것들은 변화됩니다. 그러니까 이 공기와 음식은 뭘 대표하는 거지? 바로 물질적인 것들을 대표하는 거야. 그럼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변화한대.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알 때, 이 어떤 것은 안다라는 것은 바로 비물질이다. 우리는 그것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. 왜? 그거는 비물질적인 거니까. 자, 그런데 인간 영혼, 어떤 영혼? 그 어떤 것들을 어떻게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아는, 그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아는 그 인간 영혼은 non-physical, 물질적이지 않은 또는 비물질적인 실체입니다. 뭐가? 바로 인간 영혼이. 아,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 감을 잡았니? 아까 벗 이하에 뭐라고 했어? 오직 비물질적인 실체만이 비물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.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니? 인간 영혼은 뭐다? 비물질적인 실체다. 그러니까 오직 인간만이 그 비물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. 이렇게 논리 전개가 되는 거지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?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지식, 바로 카테고리, 범주라는 비물질적인 지식을 얻는 것인데 그러한 비물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비물질적인 실체인 우리 인간, 영혼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. 이게 바로 이달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야. 이걸 가르친 거야, 이걸. 자,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뭐냐?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지. 우리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은, 자, 뭐다? 단지 어떤 신체적인 것이 아니다. 이 얘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. 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. 자, 이 얘기가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그 얘기야. 우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범주를 안다라는 건데, 범주를 인지한다라는 거지. 자, 그런데 그 범주를 인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비물질적인 그런 실체인데, 그 비물질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은 비물질적인 실체만이 이해할 수 있다.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, 바로 비물질적인 그 실체인, 바로 그 인간의 그 인지 능력, 바로 그 지식을 획득하는 능력이겠지. 그것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다. 3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어떻게 잘 따라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빈칸 같은 경우 답을 찾을 때 바로 선택지를 가지고 바로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. 아까 위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 정리한 내용에서 제일 아니다 싶은 것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. 왜 이 문제가 수능에서 실제로 나오는 유형인지 선택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. 선택지 첫 번째 볼까? 지식은 다르다. 믿음과는 뭐의 관점에서? 개연성의 관점에서. 이거는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. 이건 전혀 생뚱맞은 얘기야. 쉽게 소구를 할 수가 있다. 두 번째, 어떤 것을 아는 것은 수반합니다.
어떤 연결의 느낌. 이것도 완전 생뚱받은 얘기야. 그러면 사실 속으라고 내는 선지가 뭐냐 하면 4번, 5번이야. 자, 4번, 5번은 왜 속기 쉽느냐? 위에서 막 이제 범주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. 지금 여기 범주화 시키다. 범주 이 얘기가 바로 딱 나와. 그러니까 위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딱 눈에 띄어. 자, 그럼 보자. 시도. 자연을 범주화하려는 그런 시도는 제한되어집니다. 바로 자연의 무함함에. 자, 범주화라는 얘기는 나왔지만 자연의 뭐 무한함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. 4번 날려야 되고. 그 다음에 우리가 인지하는 범주는 어떤 피상적인 어떤 특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또 이제 뭐 범주 얘기는 나왔지만은 사실 위에서 언급하는 얘기는 아니었지.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 독해를 할 때 이 말 잘 모른다고. 실제로 수능에서 위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들을 이용해서 선택지를 구성한 거 있지. 그거 고르면 그거는 뭐 100% 틀리는 거야. 수능에서는. 그러니까 이거 3번이 사실 답인데 3번에서는 뭐 인지적인 이 얘기는 나왔지만은 궁극적으로 위에서 최대한 많이 보이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지를 않아. 하지만은 우리가 의미상으로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이제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지. 말 그대로 위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아까 선생님 늘차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범주를 알아야 되는데 범주를 안다는 것 자체가 비물질적인 것이다. 그런데 그 비물질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물질적인 실체인 우리 인간 영혼, 우리 인간만이 그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다. 이게 바로 이달락이 하고 싶은 얘기였다.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일 그러니까 거리가 먼 선택지를 제거하고 소거를 하고 그 과정에서 답을 찾아내는 훈련. 알겠지? 그게 실제적으로 빈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33번 문제 한번 곰곰이 너희가 잘 생각하기 바래. 보통 대부분의 수능이 전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는 거 명심하면서 자, 그러면 3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